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촌년의 안부를 묻다. 예선영. 달달달. 달을 내모르고 경쾌한 해를 품은 경운기가 새벽을 깨우고 나를 깨운다. 게으른 하품을 하며 나는 하얀 창문을 연다. 뜨뜻한 흙이 한껏 열기가 떠올라 생생하다. 흙은 얼마 전부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 양수를 터뜨린다. 맑은 이슬 같은 물이 지천에 그득하다. 비릿한 향기가 폐부 속으로 들어온다. 힘이 느껴진다. 모래이철이다. 이 작은 농촌 땅의 가치와 유익함을 어떤 이방인은 동경하지만 어떤 이방인은 경멸한다. 그리고 어떤 이방인은 무관심하다. 나는 동경하는 이방인 중 하나였다. 간절히 촌에 살고 싶었다. 그러나 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어설픈 촌년이 된다. 지금 그 촌년의 안부를 묻는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아주 식상한 대집이지만 잘 일하는 부상은 모든 것을 말해주기에 꽤 유용하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지금 여기 나는 농촌에서 살면서 때로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개미보다 더 작아지다가 솟아나오는 버드니가 우주 끝까지 닿을 정도로 커지기도 한다. 자연을 누리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가 중하면서도 비밀과 상상력을 잃어버린 중년이 되기도 한다. 또 많이 알아버려 고집세고 지친 듯 지혜의 노인이 되었다가 하나도 모르는 듯 모두 아는 것 같은 생명 이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인 태아로 변하기도 한다. 나는 3년 전 도시에서 여기 달이 떠오르는 땅 월출산이 있는 영암 매을리로 내려왔다. 매을리는 이름을 닮아 기 가득한 기생이 엉덩이춤을 추고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고 고즈넉하게 몸을 푸는 곳이다. 이 땅은 기생과 마리아가 마실라와 바투부터 조잘거리고 수다 떨며 성과 속의 구분을 무색해 한다. 매울리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은 온화하고 조용하거나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칠지도 않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정신적이기도 하고 영웅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고로 청기, 지기, 곡기 이 세 가지 기운을 받아야 산다고 한다. 나는 항상 자연에 대한 낭만과 환상 그리고 동경이 있었다. 기갈 걸린 사람처럼 청기와 지기 그리고 곡기에 대한 갈급한 그 자연을 발칙하게 매 순간 훔치고 싶다. 생명이 터져나오다 못해 흘러넘치는 농촌에 대해 사람들은 아득한 고향같은 그리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허드러진 꽃들과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없이 낭만적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나는 여기서 2년 정도는 날마다 춤출 정도로 황홀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로워서 호기심 투성의 눈을 반짝였다. 그런데 자연은 초록빛 나뭇잎도 토해내지만 깔끄러운 도깨비 바늘도 낸다는 것을 알았다. 달리단 오디 열매를 따먹기 위해 산에 오르려면 경이로운 덤불에게 수없이 내 무릎과 손을 끓여야 한다. 한 곳에 머물러 고향을 갖는다는 기분을 갖는 것, 이것은 작은 땅에 머물며 그 땅에 책임을 진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희생과 책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나의 자궁 같은 농촌을 사랑한다. 빠글빠글 도시도 좋아하지만 농촌을 더 아끼고 살아가고 있다. 농촌 생활은 건명과 노고가 뒤따른다. 일한 만큼만 먹을 수 있는 곳, 도시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면 농촌은 생명과 영성 그리고 먹을거리가 나오는 땅의 근원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일상 밑바닥에는 경건함이 있다. 그런데 FTA와 수많은 농촌진흥정책 시위와 제언 속에 위태해 보이는 농촌이 평균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기에 나의 연민은 더 강렬해진다. 농촌을 사랑한다면 나는 농촌 자랑 내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농촌에 산다면 공기는 좋겠네요. 그러면 나는 그럼요 공기도 맑지요 하고 미소 짓는다. 그런데 어찌 농촌에 사는 것이 공기가 좋은 것뿐이겠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농촌은 공기 빼고 나머지는 다 불편하단다. 그런데 나는 하루에 6번 들어오는 농촌 마을버스를 사랑한다. 그 마을버스는 기다리는 것에 대한
특정과 시간을 맞추는 오묘한 긴장과 일상을 벗어난 화려한 예술을 선물해준다.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때 날리는 걸쭉한 먼지도 좋다. 나는 또 마을마다 그 부락을 지켜주는 장성 같은 큰 나무가 벼락 맞아 허리가 꺾이고 시커멓게 탄 속을 사랑한다. 그 나무란 부모님이 별가하여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 정직한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된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보호받은 어렴풋한 기억 속에 옹골찬 기상을 가질 것이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농촌 환경에 사는 것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넣었으면 하는 확실히 욕심 많은 여자다. 자연의 정서, 분위기, 무궁무진한 놀이거리, 감성, 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밟히거나 넘기기에 깔려 죽는 수많은 개구리와 뱀을 매일 보며 나는 죽음을 생각한다. 이들은 날마다 별세의 교훈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 나의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밟힐 것이 맞나 싶어 여전히 터져 넘치는 자연을 보고 안도감과 감사를 느낀다. 이들은 곧 새로운 먹이사슬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농촌 땅을 사랑하는 여기 농부들을 만난다. 씨앗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을 나는 존경한다. 모든 생명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나아간다. 죽음은 또 새로운 생명을 뜻한다. 이것이 신비다. 하지만 나는 노련한 농사기술도 없고 하늘 양식 땅을 정직한 마음그릇조차 미완성이지만 도대체 조그마한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 볼 때면 씨앗 앞에서 두 손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 보리와 쌀을 담는다. 어리숙해 보이는 씨앗은 경쟁하듯 자란다. 씨앗은 싹을 틔우고 모가지를 내민다. 모가지는 점점 굵어지고 길어진다. 익살스럽고 순수하면서도 가끔은 탐욕스럽다. 어느 날 늦 여름쯤 되면 어려 보이는 뼈는 무궁한 비밀을 가득 담은 성숙한 얼굴로 변모한다. 씨알을 벤다. 놀랄만치 성숙해 보이고 지쳐 보이기도 하다. 굴복하듯이 고개를 숙인다. 자신을 낳아준 땅을 향해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의 평균 연령이 60, 70대 정도 될까? 이분들은 흡사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위해 고개 숙인 뼈의 모습이다. 인류를 먹이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나는 이분들의 지저분하고 흐름한 작업복을 사랑한다. 바짝 다른 손톱 밑에 까만 때도 곰살맞다. 자식들 먹이기 위해 옷에 흙이 좀 묻으면 어떠랴. 밀짚 모자가 멋스럽고 헐렁한 몸빼바지도 정답다. 저녁이면 가족들과 산책을 한다. 달착지근한 보리 태우는 부르스름한 연기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매캐하고 떫은 연기가 구수하다. 그 연기 사이로 다 무너져가는 집들이 듬성듬성 보인다. 폐가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원초적인 모습이다. 무덤덤하다. 일상의 풍경은 이렇게 무덤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과 달리 무너지는 집을 자세히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찢어진 문짝 하나가 달랑거린다. 나머지 문짝들은 누가 떼어간 듯 돌적이 부분이 부서져 있다. 따끔하게 뚫려있는 네모 사이에 큰 바람이 거침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사랑키만한 명아주가 춤을 추고 치가 둥근다. 지렁이의 환대가 반짝거린다. 이 마당 깊은 집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새삼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방치된 것은 어쩌면 가꾸어진 것보다 더 아름답다. 농촌의 뼈집 부숴버리려 하고 하지 마소. 공기 하나 통하지 않는 시멘트 네모 만드는 것이 농촌인이 잘 사는 길이라면 농촌은 벌써 궁전 몇 채 지었을 것이다. 오래된 미래에 그때가 되면 인류는 밤마다 여기서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이곳 농부들은 5월쯤 마늘을 추수한다. 사흘이면 농부들은 내내 마늘밭에 서 계신다. 그분들이 뭐하고 계시나 해서 가봤더니 마늘종을 꺾고 계신다. 나도 일손 도울 겸 한나절을 도왔다. 마늘 뿌리를 굵게 하기 위해 종을 따주는데 보통 5-6번을 해야 한단다. 다음날 나는 몸살이 나버렸다. 단순한 것 같은 노동이지만 치료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이런 마늘이 고가에 팔리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때부터 마늘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지져 먹는다. 마늘 장아찌를 만들고 마늘 양념장을 요리에
밥을 비비고 마늘 샐러드 요리를 해서 작은 우주 우리 가족들을 먹인다. 신선한 마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언젠가 인간이 될 수 있겠지. 사람 냄새 제대로 나는 건강한 예쁜 천년이 되어야지. 사랑을 먹었으니 사랑을 살아야겠다. 이었고 나는 농부들의 인내와 정직함에 고개가 숙여진다. 고맙고 감사했어. 여기는 밭농사가 만누나 여자들이 대부분 루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다. 그리고 나이에 비례해 뼛속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하신다. 새는 뼈가 비어있어서 몸이 가볍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라지. 이렇게 뼈가 비어가다가 농부들이 어느 날 모두 새가 되어 훨훨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 농부들의 돌아선 어깨축지가 하느작거린다. 날개가 돋고 있는 것일까. 나는 깜짝 놀라 이분들의 어깨를 꼭 누른다. 그리고 암만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뼈골을 빼서 자식을 살리신다. 자식은 어머니의 뼈골과 피를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 농촌의 어머니다. 그리고 아버지다. 농촌이 망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여이다. 생명이 망하는 것 봤어요. 농촌은 잘 되어왔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신비와 기쁨의 땅에서 가난한 나의 이웃들과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가끔 도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을 것이다. 정말로 안녕하시오. 밥은 묵었소.